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파일럿 우아합의 참견 시작합니다. 오늘만큼은 연애 천재 보나입니다. 오늘만큼은 연애 전문가 제니입니다. 우아합의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연참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연애 사연을 가져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사연을 많이 모으기도 했는데 그중 가장 비슷한 걸로 꼽아가지고 이제 연참의 사연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첫 번째 이제 연참 사연은요. 140회. 제목은 권태기를 맞은 커플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이거 집착이야. 아니야, 너가 소홀한 거야. 이렇게 의견을 대립하는 두 남녀 커플의 얘기인데요. 맞아요. 테니스를 치다가 이제 사귀게 된 지 딱 1년 된 커플인데 여자분은 연락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남자한테 묻는 상황이고 남자분은 저는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내 여자친구의 본 모습인가? 라고 하면서 조금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여자분이 이 남자친구한테 너 소홀하다 라고 느끼는 그런 몇몇 순간들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우선 만나면 피곤해요. 하품을 이렇게 하고 또 약속 시간에 늦어요. 아깝까. 무려 사연 속에서는 3시간 늦었어.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한 시간이 8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일어나서 미안 나 지금 나갈게 이렇게 그렇게 약속 시간에 늦고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맞아요. 하품을 쭉 하더니 여자 이제 지나가니까 아하 여자친구가 뭐 봐? 이렇게 진짜 혼쭐 한번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남자친구의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을 돌리는 거는 내가 자주 연락하고 우리가 자주 만나고 그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테니스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소원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를 했는데 그 소원으로 여자가 3시간마다 한 번씩 이제 연락을 해줘라라고 소원을 빌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남자 연락을 자주 해달라고 이제 잔소리가 좀 는 것 같고 원래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어디 회의를 갔다가 돌아오면 막 카톡이 막 몇 개씩 쌓여 있는 거죠. 막 나 오늘 샐러드 먹었는데 하면서 사진하고 우리 먹은 삼겹살집이 맛있었는데 하면서 막 구구절절 연락이 잔뜩 온 걸 보고 조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의 깜짝 방문에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 미행했어?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남자가 과민 반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다른 여성분이랑 이제 있었고 물론 그 남자분이 이제 보험 영업 같은 걸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이제 뭐 보험 영업을 하려고 막 이제 고객인 것 마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랑 있냐? 나 남자랑 있다 했는데 여자친구가 짜잔 등장해서 이게 남자야? 난 여자로 보이는데? 이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너 나 미행했어? 그쵸. 이런 식으로 남자가 사실 적반하장이야. 그쵸. 시청자 입장에서 좀 적반하장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 집착이 심해졌다. 그때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그쵸?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지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둘은 이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서 잘 풀고 결국에는 이제 같이 테니스를 치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사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우선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연락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채니는 얼마나 연락하시나요? 근데 이게 참 연락이라는 게 그 연락이라는 문제 하나로 여자랑 남자의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여자는 지금 뭔가 남자친구가 조금 소홀해진 것 같으니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선 연락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연락을 자주 했고 연락을 자주 해주길 바랬고 남자는 뭐 이제 좀 안정돼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잡은 고기는 밥도 안 준다는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뭐 연락을 계속 이렇게 자주 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입장 차이가 좀 갈리는데 그냥 연락을 어떻게 빈도수로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이라면 저는 그냥
이제 각자의 연락하는 빈도수가 개인마다 다르니 그거에 맞게 그냥 절충안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 한 사람만 너무 이제 연락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조금 맞춰서 내 상황도 얘기하면서 이 정도의 절충안을 하자. 이렇게 절충을 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둘 다 연락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사실 둘 다 문제가 안 생길 거고, 둘 다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면 그것도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맞아. 그냥 뭐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내가 연락을 좀 안 하는 사람이지만 좀 더 하고, 연락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좀 덜 하고 해서 맞추면 되지 않나. 맞아. 근데 채니가 정확한 포인트를 찝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그 이제 연인 관계에서 연락하는 문제는 서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의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특수하게 남자친구가 좀 소홀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어. 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 라고 이제 갑자기 연락을 많이 한 거부터가 그 뭔가 다툼이라고 할까요? 뭐 집착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댓글창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3시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 거 과하다 안 과하다로 나뉘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테니스 게임에서 이기고 소원으로 빈 게 3시간에 한 번은 연락을 해줘라 라는 거였는데 그거 너무 과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뭐 니가 아니죠. 그 남자가 연락을 계속 잘 해줬으면 3시간에 한 번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다. 그냥 그 3시간 시간을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여자분의 소원은 시간을 정했다기보다는 그 내가 걱정이 안 될 만큼의 연락을 해달라라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이 3시간이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최대 한계치가 3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넉넉한 시간 아닙니까? 3시간이면? 3시간이면 뭐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먹으면 이제 12시. 그러니까. 연락해야 될 시간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1시에 돌아와서 4시에 솔직히 잠 오니까 휴대폰 한번 볼 법하거든요. 한 번 안 본다고 3시간 동안? 그니까. 그리고 영업하는 분이? 그니까.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좀 잘못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서도 말입니다. 그분 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와서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3시간이라는 게 여자친구분이 양보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솔직히 해줄 수 있다. 이게 뭐 잡은 물고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니 사귀는 사이에서 그러면은 회식을 아무리 갔다 한들 그 연락을 주셔야죠. 3시간이면 솔직히 7시에 이제 회식 장소에 갔어. 10시 되면 솔직히 다들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1차를 쪽 낼까요 말까요 하는 시기인데 그때쯤 연락을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래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돼서 연락을 못 하더라도 여자친구의 입장은 뭐 그 제 집에 갈 때라도 연락을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집에 왔다. 나 이제 잔다. 그러면 답이 없더라도 그거를 와 못하노네. 와 못하노 나왔습니다. 아유, 그냥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이 남자가 마음이 식었다. 그거밖에 안 되던데요. 그렇다면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차차.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이렇게 합니다. 나 사실 너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그게 반전이었어. 그 남자 그 대사가 반전이었어요. 난 헤어지고 싶지 않아. 뭐라카노? 나 헤어지고 싶은 줄 알았는데 약간 이런 거였어. 그랬구나. 하여튼 저는 뭐 아름다운 결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서 통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또 찝찝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제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조금씩 참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이가 이게 지금 사랑하는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너무 과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약간 뉘앙스로 영상이 끝나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결국 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채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크게 싸우고 뭔가 그 싸움의 원인을 명확히 알고 난 이후에 서로 조심하는 거죠. 안 싸우려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거의 헤어질 뻔했으니까 조심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대로 유지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헤어지는 게 답이라든지. 그게 뭔가 그 대화를 했을 때 터놓고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상처를 그냥 봉합한 수준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뭔가 이제 뭐랄까 불편한 점이 생기고 어색한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지금 연락을 하면 이 남자애가 또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조심스러워지잖아요, 행동이. 그쵸. 그러면서 나도 불편해지고. 그니까 요거 터놓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 들리시죠?
터놓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 맞아. 결국에는 안 해결된 것 같아요. 이 음. 대화를 통해서 두 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오. 나 무슨 박사님 같네 이거 들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진짜 오늘 연애 전문가 지금 채니 폼이 제 지금 올라오고 생각입니다. 제 있습니다. 생각.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나눴던 대화는 솔직히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되게 현명하게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제 남자분이 물어보잖아요. 어느 부분이 내가 소홀했다고 느꼈어? 라고 했을 그쵸, 때 그쵸. 이제 여자친구가 조목조목 이유를 말해주고 그치. 이제 여자친구도 그럼 어떤 부분이 집착이라고 느껴졌어? 그치, 라고 했을 때 조목조목 이유를 그쵸, 말해주고 그쵸. 그래서 서로 뭔가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채니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섣부르게 지금 우리 화해했어 라고 하고 우리 갑자기 너무 좋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보나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이제 이 문제점 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러이러했어 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러이러했어 하고 나서 그걸 알게 됐지만서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랑 그냥 안 맞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조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조금 그냥 다른 양보하고 사람이다. 조금 불편한 점을 할 수밖에 감수해야만 없는, 하는 그쵸. 상황인 거죠. 저도 그래서 어쨌든 헤어지셨나요 혹시? 그러니까 감수할 수 있다면 계속 만나는 거고 감수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명을 할까요? 아, 너무 저는 명쾌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쵸. 이제 둘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조심해야 된다면 연인 사이가 또 되려 너무 어색하거나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면 아 이게 참 건강한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채니 말처럼 감수할 수 있다면 고 아니라면 X. 스탑. 아, 좋습니다. 스탑. 고 스톱. 고스톱 좀 치셨나 봐요. 아싸 고고리. 설날 잘 보내셨나요? 설날 인사를 안 했네요. 아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냥 이것도 그냥 또 보너스 질문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약속 시간에 늦었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냥 늦은 게 아니잖아요. 잔다고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8시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야 일어났다고 하는 나는 무슨 새벽 5시에 만나기로 한 줄 알았잖아요. 아니 오후 5시인데 뭘 자고 있다는 말이지. 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냥 그런 그 사연 속 상황 아니고서 내가 갑자기 이제 뭐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나 뭐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잊었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할 때는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안 늦는 게 베스트긴 한데 저도 잘 늦는 입장으로서 기억하십시오. 그쵸, 기억하겠습니다. 반성의 시간 두둥.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는 뭐 안 늦는 게 제일 무튼 베스트겠지만서도 뭐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면 이제 명확하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일단 사과를 무조건 해야죠. 뭐. 맞아요. 무조건 사과죠. 뭐. 맞아. 지각한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이건 명확히. 그렇죠. 이게 뭐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막 준비하다가 기면증이 있어서 갑자기 잠들지 않고서요. 그럼 그 증상이라서 얘기를 해주든가. 내가 사실 기면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잔다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늦을 만한 약속에 나의 컨디션, 뭐 버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갑자기 뭐 내 완전 베프가 이별을 했어. 뭐 약간 이런 다수의 상황이 있을 텐데 솔직히 그거를 여자친구가 상황을 명확히 들었을 때 이해를 못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기 전에 말을 이해를 못할 만큼 별로인 사연이면 어떡하죠? 상황이면? 와 그러면은 헤어지십시오. 다 또 그게 막 자주 그렇게 일어난다면 이거 좀 이제 죄질이 나쁘다. 채니는 좀 반성하고 있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니가 좀 친구들의 사연과 유사하다라고 들고 왔던 다른 연참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연애 참견 198화 헤어지는 중입니다.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유튜브 상에서는 우리 관계에 더는 설렘이 없어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 영상이 이제 생일과 8주년 되는 기념일을 기억을 못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기념일을 기억 못하는 연인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 안 괜찮다. 삐. 헤어지세요. 저는 뭐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뭐 긴 사연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지셨나요 혹시? 근데 그 영상 안에서 남자친구가 이번 주 내내 야근한다고 내가 진짜 정신이 없었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그래도 I will kill you. 왜 킬류예요? 아 그렇죠. 살인까지 나오는 거야? 솔직히 이 연인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생일이랑 기념일이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거는 그쵸. 되게 너무 의미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도 남자친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날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취를 했어도 기억해야 되는 날짜고, 아무리 바빠도 기억해야 되는 날짜고, 그리고 그런 특별한 날이면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을 텐데, 그쵸. 뭐 8주년이라고 해서 익숙해진 거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인데, 그치. 그거를 내가 일주일 잠깐 야근하고 바빴다고 잊어버릴 정도?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떠난 걸 보여주는 극명한 뭔가 시그널이다. 그쵸.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8주년 기념일과 생일이 겹친 게 아니라 그냥 내 생일을 까먹었다면 그거는 괜찮나요? 그것도 안 되죠.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생일을 까먹어? 그러면 생일 말고 8주년 기념일을 까먹었다. 그건 살짝 세모하겠습니다. 오, 세모인가요? 이제 근데 또 용납할 수 없네. 또 갑자기 또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바뀌려고 하네요. 야, 아니 체니는 괜찮아요? 그러면 안 되죠. 따로따로 보더라도 안 되죠. 따로따로 봐도 안 되고 그냥도 안 되고 같이 보면 더 안 되고. 그치.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어디 계신 누구신지 좀 심하다. 그쵸? 그러니까요. 그냥 뭐 발렌타인데이도 아니고 빼빼로데이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그러니까요. 8주년 기념일인데 그러니까 8주년밖에 안 됐는데 나 너무 나중에 섭섭해. 뭐 18주년, 28주년, 38주년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러겠네요? 약간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과한가? 조금 체니 남자친구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마음이 식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다. 그치.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거니까 절대 안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반전은 이 사연 속 여자친구분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괜찮다. 넘어갑니다. 거의 마음이 태평양. 그러니까 태평양 지구촌 그 잡채. 그랬습니다. 괜찮다 하면서 왠지 설명해줘요. 그 왜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3주 전으로 흘러가야 돼요. 3주 전에 이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혼자 막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갑자기 이제 그만할까? 하면서 우리 뭘 그만해? 헤어지는 게 어떻냐고. 술 취해서 말하고 혼자 픽 쓰러져요. 아니 그게 뭐 또 아윌킬류예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게 술주정인지 뭔지 확실히 얘기를 안 하고 상황이 그냥 무야무야 지나가요. 만약에 보나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남자친구의 술주정으로 우리 이제 그만할까? 두둥탁. 그럼 이 심장이 거기서 이제 한번 철렁했어요. 사실 그런 전제 상황이 있다면 내가 그거 없었지. 그거 전이니까. 기념일 그러니까 기념일 전이니까 그렇게 남자친구가 했어. 근데 8년이야. 8년 나랑 만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자기는 기억도 못해. 근데 갑자기 기념일이랑 생일 까먹어.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식었어. 우리 헤어져. 라고 말하기 또 겁날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헤어져라는 얘기를 들을까 봐. 나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는데. 히스키. 아무튼 이제 무야무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청첩장 모임을 하거든요. 이제 6개월 동안 만났는데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해서 이제 청첩장을 그 사연자랑 남자친구한테 주죠.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그 친구 얘기를 듣더니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는지 이제 갑자기 또 헤어지자고 합니다. 맨정신에 이번에는. 갑자기. 이번에는 두둥탁 진짜 갑자기 또 헤어지자고 해요. 맨정신입니다. 그 청첩장 모임을 하고 뭐
친구한테 뭐 너는 뭐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냐 6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사실 사연자랑 남자친구는 8년이나 8년을 만났으니까 뭐 이렇게 빨리 결혼하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뭐 또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자친구가 뭔가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든지 뭐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정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막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생각할 나이인데 우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여자친구는 이제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사연자죠. 그 사연자는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근데 이제 남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지 헤어지자고 하고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우리 관계에 더 이상 설렘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여자친구는 8년인데 당연하다. 뭐 이렇게 이제 무야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뭐 결혼이 너랑은 그려지지 않는다. 그냥 우리 좋은 감정이 있을 때 헤어지자. 이미 남자친구분은 좋은 감정이 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하, 참 당황스럽잖아요. 막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6개월 만나고 결혼한다고 하는 커플 보면서 아, 참 나도 저렇게 풋풋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안정감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는 헤어지자고 갑자기 하니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또 설레는 연애 대 안정감을 주는 연애 하나를 선택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안정감 있는 연애죠. 안정감을 주는 연애. 그렇죠. 제가 뭐 과학자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렘이라는 게 뭐 호르몬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설렘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러면 뭐 빠르면 3개월 길면 3년 만에 계속 바꿔야 돼요. 그 상대를 계속 그 설렘을 유지하려면 이 도파민인지 뭔지 그 호르몬이 나오려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미래를 상상할 누군가를 찾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길더라도 뭐 5년 이렇게 되면 진짜 설렘이 없고 거의 가족처럼 끈끈해질 텐데 그때 그럼 그 설렘이 없다고 헤어진다? 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설렘이 뭐 한 달 만에 끝나더라도 그 뒤에 느껴지는 안정감이 너무 크고 좋다면 그 연애는 좋은 연애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미래를 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남자처럼 더 이상 8년이나 만났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있을 때 설렘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그 사연자라면. 내가 사연자라면 일단은 펑펑 울고요. 펑펑 울고 그 여자가 이제 8년인데 너무 당연한 거다. 설렘이 없는 거. 그쵸. 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너랑 결혼이 그려지지 않아 하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좋은 감정이 있으니 지금 헤어지자. 그쵸. 라고 한다면? 그쵸. 좋은 감정이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어이가 없고요. 근데 저는 이 이후에 사연자의 행동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맞아요. 해서 노력해보자고 하죠. 여자친구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보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 운동을 같이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추억의 장소로 다시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저는 그 사연자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노력을 할 것 같아서? 본인도? 네, 제가 노력을 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솔직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권태기가 없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설렘이 끝나고 안정 그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도 그 서로의 속도가 무조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쵸. 분명히 여자분도 이제 권태기가 왔을 거고 또 그 사이 남자분도 언젠가 한번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어내니까 이미 8년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순간 이 감정이지 않을까? 그냥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이나 고난에 불과하다. 저는 헤쳐나갈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여자친구분처럼 뭐 목표를 좀 같이 세워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러면 이 여자친구처럼 일단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친구한테 울고
왜 이거는 지금 잠시뿐이야. 우리가 뭐 같이 뭘 해보자 이렇게. 같이 늘 좋았던 거 아니고 싸우기도 싸우고 했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사연자랑 똑같네요. 그 사연자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사실 관계가 8년이면 영상에도 나오지만 군대도 기다려줘서 이제 군대도 기다려주고 여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취업 성공할 때도 같이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도 함께한 이제 인연이다 보니 거의 가족이죠. 가족. 그쵸. 아무래도 여자가 마음을 못 내려놓고 연락을 먼저 했더니 뭐 하냐 했더니 밥 먹을래? 남자 이래요. 그러면서 사실 남자친구가 영상 안에서 보면 되게 배려도 많이 해주고 음식도 뭐 덜어준다든지 추운데 뭐 옷도 벗어준다든지 막 이러면서 배려를 많이 해줘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여자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나가 말한 것처럼 이제 3년 전에도 우리 권태기 있었지 않냐 하면서 여자가 먼저 사실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잘 이겨내서 지금 8년째 만나고 있다 보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잠깐 그런 거다. 보나처럼 주말마다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동호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자 해서 바프를 제안하고 남자친구도 바프를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또 근데 그냥 먼저 못 만드는 사람 먼저 찍을래? 하면서 각자 찍자고 제안해요.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마음이 난 여러 번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러면은 여행을 가자 하고 제안하면서 옛날에 정말 좋은 추억을 쌓았던 여행지에 다시 한번 가서 이제 막 음식도 먹고 이제 이렇게 뭐 잘 노는데 밤에 새벽에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 식탁에 혼자 앉아있어. 무슨 일이지?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새 한숨도 못 잤다 하면서 내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만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면서 한 번 더 또다시 이별을 고해요. 그래서 여자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해보자고 하지만 남자는 진짜 더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계속 그 이별을 고하고 시간을 보냈지만서도 만나는 게 더 이상 감흥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감흥이 없으니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신 네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 옆에 있어 주겠다. 이것도 참 이게 착한 건지 나쁜 애매하죠. 건지. 그쵸? 애매하죠. 난 이게 무슨 생각일까 이 생각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배려라고 하기엔 과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까지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맞죠? 헤어지자고 욕심이잖아. 지금 거의 3번 술주정 부리면서 한 번, 맨정신에 몇 한 번의 번, 상처 주는 여행에서 한 번, 그러니까 거의 그 계속 대못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가지고 계속 자기가 기회를 준다는 듯이 뭐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이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좋은 이별은 없다 그랬어 그 교수님이. 이미 대못을 박아놔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단호하게 나 진짜 마음이 식었어. 우리 헤어져. 다신 연락하지 마. 하고 차단하고 뭐 술에 취해서 전화 오면 안 받고 단호하게 나가야지 여자친구분도 그 당시는 엄청 상처받겠지만 엄청 힘들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별 힘들다 그쵸?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별하는 게 잘 이별하는 걸까? 잘 이별한다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자가 엄청 전부터 술 취해서 한번 그냥 던지고 그리고 맨정신일 때 한번 던지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그 같이 뭐 하자고 했을 때도 뭐 이제 거절 이제 따로 하자 하고 여행 갔을 때도 밤새 생각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다. 제가 몇 번을 진짜 상처를 엄청 내잖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네가 마음 정리될 때까지는 옆에 있어줄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정리가 될까? 그러니까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궁금하죠. 무슨 생각일까?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저는 둘을 위해서 그냥 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나중에 뭐 권태기였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남자분이 후회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큰 상처를 줬고 거의 같이 있어도 계속 상처받을 것 같죠. 그쵸. 그러면 그 자기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좋은 이별이라는 게 없잖아요. 음. 그리고 연애라는 게 원래 둘이 같이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한쪽만 사랑이 그쵸. 없어져도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날 아씨 어떻게 하면 이별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했거든요. 그니까 그 무튼 한 명의 마음이 식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나? 저는 한 명의 마음이 식었어.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마음이 식은 쪽이든 아니든 솔직하게 그 감정 상태를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처럼 그럼 이 남자는 잘하는 편이네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괜찮았어. 처음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상대 여자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돼. 그 노력해보고 싶은 그런 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끝까지 같이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한 번 대못을 받고 받았으면. 끝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친구분이 되게 그래도 좋은 이별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점점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흙탕물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남자도 자기 마음이 정리 안 돼서 옆에 있어준다고 한 걸까요? 그러면?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대못을 막 3번씩 받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엔 정말 설레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만나도 감흥이 없고 얘랑 뭐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근데 나도 마음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마음 정리될 때까지 우리 둘 다 뭐 기다려준다고 하지만 우리 둘 다 마음 정리될 때까지 함께 하자. 뭐 이런 의미일까요? 문득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헤어지자고 말하면 안 됐었지 않아요? 그 정도의 마음이면?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그 기한을 정해놓고 지금 이분들은 기한 같은 것도 없이 무작정 막 노력해볼까 뭐 해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이별 여행 한 번 갔다 와서 우리 끝 이거 여행 갔다 와서 목적지 도착하면 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놓고 해놓고 해야 최선을 다해서 상대에게 임하고 그 상황에 임하고 임하고 이제 그냥 둘 중에 한 명이 후회하든 아니든 어쨌든 이별을 이렇게 맺는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의 마음이 식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어지는 게 맞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채니가 마음이 식었어. 마음이 식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는 나를 너무 좋아해. 막 눈에 하트가 막 뿅뿅 나와. 싫은데 그럼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근데. 잔인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아니, 내가 마음이 식었다는 건 그 사람이 이제 싫다는 거죠. 싫다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싫다는 거지, 결국엔.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싫다는 거잖아. 싫은데 막 더 좋아. 막 더 치대고 그러면은 더 싫을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말해야지. 채니는 못 참고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상대방 마음이 식었으면 저는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좀 명확하게 느껴지는 느낌이라 이 사연 조금 깝깝하네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 남자가 그랬잖아요. 약간 그 헤어지자고 맨정신에 말할 때 우리 관계에 더는 설렘이 느껴지지 않아 라는 워딩을 쓰는데 그럼 채니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그 정도예요? 아니면 나 너 싫어?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나 너 싫어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방금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잖아요. 싫은 것 같은데? 별론데? 이렇게. 그러니까 느끼는 건 그렇게 느끼잖아요. 똑같으려나? 그럼 또 되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솔직하게? 지금 솔직하게 이제는 나 너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설렘이 없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하면서 설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헤어지자. 이렇게. 나 너 싫어. 이렇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참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여성분을 보호하게 되는데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마음이 식었을 때 돌릴 수 있을까? 아니다의 입장이라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해볼 수 있어. 맞아.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뭐 그 노력을 했을 때 돌아오면 뭐 다시 잘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선까지 이르렀다의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사실 이렇게 막 대변하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노력할 입장이지만 수 있지, 그치. 사실 연애가 둘이 서로 쌍방향으로 마음을 맞아요. 주고받는 건데 맞아요. 그 시점부터 갑과 을이 생겨버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서 뭘 하든 저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저 그러니까요.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더 많이 표현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감당하면서 그 상대랑 연애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는 상대를 보고 싶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어. 헤어지십시오.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결론이 났네요. 무튼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그런 말 있잖아요. 서로가 좋아하는 양이 같은 게 진짜 축복이라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의 양이 같은 게 축복이라고. 진짜 딱 그 말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무튼 이 사연자는 이제 우린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니잖아. 이제 옆에 있어준다고 했으니까. 남자친구와 8년의 연인이자 절친이었던 그를 쉽게 떠날 수가 없다.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게 사실 사연자의 이제 질문이었죠.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해봤다 생각합니다. 목표도 같이 세워보고 버프도 여행도 찍으려고 가고. 해보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충분히 이 이상 했다. 뭘 어떻게 갑자기 뭐 내가 성형을 해가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할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건 어때요? 왜 설렘이 느껴지지 않는지, 왜 우리가 관계에 더 이상 감흥이 없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이야, 그러면 그 두 분을 모셔와야지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 사연자한테 이게 조언을 한다면 그런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그러면 더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가 싫은 이유를 조목조목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봐봐. 1번. 그런가? 일단 이제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그런가? 것도 갑자기 싫어짐. 그러니까 이거 건드기는 사실 그렇다니까요. 갑자기 네가 눈 2개인 것도 싫고 네가 귀 2개인 것도 싫고 그렇게 그게 되는 다 거예요? 싫어지는 건데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 하면 그거 듣는 거는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좋은데 이유가 없듯이 안 좋은데도 맞아, 이유가 없다. 맞아. 그냥 마음이 식은 건데 어떡해. 그러면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없는 건가요? 없죠. 저는 충분히 없다.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지금 못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떠나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하면 너무 좋네요. 떠나보낼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없는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조언을 해드릴까요? 그쵸. 그럼 일단 1번 헤어진다? 근데 진짜 돌릴 수 없을까요? 나는 그 물어보면 될 줄 알았는데. 돌릴 수 없어. 돌릴 수 없어. 오케이. 없어. 근데 체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식었냐 물어봤는데 네 눈이 2개라서 밥 먹는데 쩝쩝거리는 게 싫다 이러면은 그러면 차라리 그걸 듣고 정내미를 떨어뜨리는 건 어때요? 그건 어쨌든 그거 그냥 아니야? 이렇게 노력하는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그런가? 이미 헤어지는 게 맞지. 저는 그래서 마음을 잘 정리하는 법에 대해 얘기를 하면 일단 헤어지고 그 사람이 없는 삶을 꾸려 나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겠지만 그냥 갑자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그쵸. 왜냐면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이 나가고 갑자기 동호회도 들어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막 요리를 갑자기 해본다거나 아니면 정신을 쏙 빼놓을 무언가를 찾는 거죠. 자기 새로운 취미 활동, 책을 읽어도 좋고 뭐 갑자기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도 좋고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저희 걸 들어도 좋고요.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채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환경에 이제 들어가서 그쵸.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쵸. 더 괜찮은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럼요. 그 바로 fall in love 하면 그 끝나는 게임입니다.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 나타나면 또 바로 완치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고. 맞습니다. 맞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뭐 남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막 친구를 통해서도 치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 스스로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그냥 남자친구를 배제하는 삶을 살아보면 또 다양한 사람 만나고 하면 또 괜찮은 사람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근데 8년 너무 길다, 그치? 8년 그렇게 길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 지금 살날이 지금 훨씬 요즘 120세 시대 아닙니까? 그래.
아 맞다. 8년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네. 그리고 그 그러네. 순간 동안 물론 큰 대소사는 남자친구분과 같이 보냈지만 그 속에 뭐 내 친구도 있었을 거고 내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그 추억은 사실 그냥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으면 되죠. 그 시절의 예쁜 나를 간직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뭐 일단 헤어지셨겠죠? 이거는 헤어지시는 게 선택이죠, 그쵸? 그쵸. 본인의 선택이죠. 저는 그냥 헤어지고 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 그 후폭풍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 여자친구분이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최선을 했다고 다했으니. 생각해요. 내가 대못을 이렇게 지금 2개 꽂고 막 그래도 같이 할까? 그래도 이거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스스로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쵸. 맞아요. 최선을 다 한쪽이 후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 남자는 아마 후회를 할 것입니다. 사연자분처럼 좋은 사람 떠나보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애를 한다는 게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식으면 참 유지되기가 어려운 관계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식은 쪽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마음이 식은 쪽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으로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참 뭐든지 어렵네요. 맞아요. 뭐든지 어렵네요. 그러니까 혹시 바로 내 옆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냥 후회 없이 좋아하시고 마음에 맞는 짝이 없다 하면 후회 없이 열심히 찾으러 다니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럼요. 능동적으로 사랑하라. 그럼요. 좋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우아합의 참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연애, 일 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우아합 채널에 댓글 혹은 DM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